많이 서늘해졌습니다. 낮은 덥지만요. 좋은 날씨에 감옥 가는군요. 극우 선동가 손현보. 간밤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전광훈은 어제 기쁜 시간, 헌금 걷는 시간에 기부금 분법을 위반하면서 헌금 걷다가 2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평화나무가 고발한 것입니다. 4대강 보에 갇힌 녹조라떼 마냥 썩은 물이 돼가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9월 9일 화요일 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TV, 오늘 신문들 어떤 뉴스에 주목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극동방송 이사장이면서 개신교계 원로인 김장환 목사와 깊은 친분을 맺어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건희는 2021년 말부터 선거 직전까지 주 1회꼴로 김장환 목사를 찾아 기도를 받고 성경 공부를 하는 등 이른바 제자 훈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려 했다? 김장환의 제자가 되려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당시 윤석열 내외는 무속 논란으로 굉장히 곤궁한 처지에 놓였었죠. 김장환 목사는 이들과 꾸준히 교류하며 멘토이면서 인맥 연결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순직 해병 특검은 김장환 목사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관여했는지 조사 중인데요. 특검은 김장환 목사가 윤석열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보했고, 김장환 목사는 특검의 참고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내일 모레 나와라. 특검이 이렇게 재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2023년 최수근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2차례나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모두 군사법원에서 기각됐지만 특검은 이 시기에 윤석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이에 빈번한 통화가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박정훈 대령이 윤석열을 직접 언급하며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자 군 검찰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입막음 시도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어서 VIP 경로설이 보도된 다음 날 또다시 체포영장이 청구되면서 청와대 대통령실 외압을 차단하려는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검은 윤석열이 단순 외압을 넘어서 박정훈 대령 사건에도 직접 개입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전시회를 여러 차례 후원했던 희림 종합건축사무소가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윤핵관과 국세청 고위 간부에게 청탁한 정황을 김건희 특검, 즉 민중기 특검팀이 포착했습니다.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이 만남을 주선했다고 보고 전성배 씨를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성배 씨는 희림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로부터도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2억 원이 넘는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희림은 대통령실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낸 바 있으며 경찰 고발 사건에서도 무혐의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특검은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로 통하는 청탁 창구로 보고 통일교, 지방정치의 청탁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희림 측은 법인 차원의 관여는 없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 명의로 약 10억대 주식을 거래한 자금 출처에 대해서 출판 기념회와 경조사비로 마련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2023년에 열린 출판기념회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운용한 금액은 최근 4년 동안 재산 신고액의 2배가 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에게 수천만 원씩 현금을 건네고 보좌관이 이를 본인 계좌를 거쳐 주식 계좌로 옮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현재 관련 고발은 8건, 조사 대상은 45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자금의 성격과 함께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면 주가 조작이죠, 그게. 이준석 의원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 거래 장면이 포착되면서 민주당에서 제명된 바 있습니다. 그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주도권을 놓고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 사이에 정면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사전 협의에서는 당정 대통령실이 모두 참여하는 총리실 산하의 TF에서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우상호 수석이 정부 기구에 여당이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사전 합의와 다르다 이러면서 반발했고 우상호 수석은 이게 대통령 뜻 아니겠느냐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결국 김민석 총리가 TFN 정부와 대통령실만 참여하되 입법 과정에서는 당과 긴밀히 협의하자라는 중재안을 내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신경전이 앞으로 검찰개혁 세부 입법 과정에서 불거질 당정 갈등의 신호탄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두 분이 갈등을 빚었다. 이 소식 중앙일보가 오늘 크게 다뤘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의 주요 기사는 이러했고요. TV 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할지, 네, TV 뉴스 리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금된 한국인들의 영사면담을 끝낸 정부는 오늘부터 자진 출국에 대한 개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출국을 선택하겠지만 구금자 중 일부는 미국 현지에 가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재판 절차를 밟겠다고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류 의사나 자진 출국이나 이렇게 몇 명 정도나 지금 확인이 됐나요?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저희가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진 출국할 경우 차후 미국 입국 시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 정부는 미국에 이미 있는 제도라며 자진 출국할 경우 5년 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미국과 협의하는 건 크게 두 갈래입니다. 먼저 취득률이 10%도 안 되는 전문직 취업비자 H-1B의 한국인 쿼터를 배정받는 방식입니다. 칠레가 연간 1,400명, 싱가포르가 연간 5,400명 H-1B에서 파생된 비자를 배정받는데 2003년 FTA 협상 때 얻어낸 결과입니다. 이후 쿼터가 신설된 사례는 없지만 정부는 양국이 합의한 투자 규모를 강조하며 미국을 설득할 방침입니다. 빨간색, 파란색이 교차하는 넥타이를 메고 오찬장에 입장한 이재명 대통령. 먼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악수를 나누자 옆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몸이 좋은데. 대통령을 중간에 두고 양옆에 선 여야 대표까지 셋이 함께 손을 맞잡은 겁니다. 첫 발언 기회는 야당 대표에게 줬습니다. 전 대통령께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통령님과 함께 여러 민생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 대표는 이어 미국 조지아주 체포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 북중러의 위협 등 현안에 대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 날을 세웠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대화 복원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하모니 메이커가 된 것 같습니다. 장동혁 우리 대표님께 뒤늦게나마 당선되신 걸 축하드리고. 지난해 12월 3일 저녁 8시 22분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미심장한 지시를 하나 받습니다.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 통신 축선에 대기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30분이 채 되지 않은 밤 10시 53분 전화 대기를 하던 홍 전 차장은 실제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 잡아들여라. 이번에 쌌다 정리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 이후에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를 두고 국정원이 내란에 깊숙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홍 장원이 대통령과 통화했고 지시도 받았으며 여인영 방첩사령과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12월 3일 사흘 후에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란 당일 밤 국정원 직원 130명 이상이 퇴근했다가 다시 출근했고 국정원이 이들 중 80여 명을 7개 조로 나눠 계엄사와 합동수사본부 등에 파견하는 계획을 세운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직후인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국정원이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6차 공판기일 재판장인 지기현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에 앞서 진행 상황을 공지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오는 12월이나 그 무렵엔 재판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개 내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한 건으로 병합해 종결할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재판 진행 상황을 설명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